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청해부대의 파견관, 우리 장병들이 코로나에 대거 감염된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해부대의 임무가 국방부 장관은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이 자초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오판과 별개로 청해부대 34진이 수행한 임무와 작전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전은 성공으로 보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예, 성공리에 임무했습니다. 그렇죠? 유엔이라든지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기항하는 오만이라는 국가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거기는 백신도 맞출 수가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와서 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그 접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만 핑계를 대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기 핑계를 대고 그 가운데 90%에 가까운 우리 장병들이 작전 수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전원 퇴거라는 군사작전상 굉장히 이례적인 실패 작전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라고 자평하고 군은 우리 국회에 빛나는 군사 외교력으로 우리 장병들을 다시 국내로 수송해 올 수 있다라고 자평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송기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군의 작전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알 처음부터 끝까지가 군의 작전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90% 이상이 작전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은 실패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후송이 되는데 이걸 성공적이었다라고 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동의할 국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함장, 부함장까지 다 감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문무대왕함을 누가 이끌 거겠어요? 전부 다 지금 대부분이 다 감염돼 있잖아요. 감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군의 어떠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건 굉장히 장관의 입장으로서 이건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만당국 실무자와 통화를 2번 하고서 오만에서 거부를 해서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우리가 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내나 연구를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외교부의 채널을 통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단지 전화 한 2통화 해가지고 오만이 거부해서 못했다. 이런 취지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걸 숨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에다 요청을 했는데 오만에서 거부했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고 무책임했는가 정말 좀 약간 한탄스러운 측면이 있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청해부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거에 대한 어떤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어떤 군대 문제와 관련된 성추행 문제 이런 있어서도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정상회담이랄지 이런 어떤 평화의 프로세스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비판 들어봤고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장병들 백신 가져가서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오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의 오만 탓에 외교부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서욱 장관, 백신 협조 구했으나 오만이 거부했다. 현지 무관이 오만 당국 실무자와 2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만, 국적자와 거주 비자 소지자 한해 입국 허용, 강력 봉쇄 정책 중이었다. 실무자 청원으로 협조 가능성은 없더라는 겁니다. 외교 총력전을 펴도 될까 말까 한 걸 갖고 오만 탓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럼 외교부 관계부서들은 군 당국이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던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심지어 현지 한국 대사관에도
군이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 부분 분명히 사실 규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기자, 국방부 장관이 말했던 오만 잘못이다 라는 것, 정말로 오만의 잘못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말로 오만 핑계를 다 댄 겁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인재라는 것에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신을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제 들어온 백신을 청해부대에 공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질병청한테 얘기했더니 질병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질병청도 저는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만 현지에다 백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만 정부가 거부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면피성 계속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백신이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실제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황당했던 거는 부대가 사실 그 항원 검사 키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검사용 키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항체 검사 키트를 가져갔죠. 아니 백신도 없는데 그 백신이 맞지도 효과적인지 아닌지 키트는 왜 가져가요? 마치 총은 없는데 총알만 가져간 꼴이 된 거죠. 그런 실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휘관들의 늑장 대응 때문에 90%의 부대원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온 얘기가 이거죠. 워낙 감염자가 많아서 오히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격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염자들이 오히려 업무를 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이런 도저히 군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지금 그 작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지금 물론 저는 서 국방부 장관이 저 얘기를 하는 의도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원들의 자존심, 청해부대원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청해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에 대해서 어떻든 그 작전 자체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지휘부의 지휘관들의 판단 미숙 그리고 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결국은 작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게 군 지휘부의 너무 당연한 태도일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죠. 그 자체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오만의 책임이다, 질병청의 책임이다라고 계속 면피한다 그러면 이게 군 지휘부라는 게 결국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군 지휘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과연 누굴 믿고 이 국방부를 믿고 어떻게 과연 애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참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 공식 강철부대 출신,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최근에 군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예, 이 군의 급식 문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군 내 성추행, 성폭행 문제 때문에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예. 공군 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언론에 군과 관련된 보도들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해 있고 분란해 있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것 한마디로 군대 내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이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에 아직도 군이 머물러 있다. 저는 이제는 군의 특수성만 가지고서 군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군이요. 체질을 바꾸고 기존의 관행들 다 바꾸고 은밀하게 이 감추고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환골탈태하고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없애야 될 관행들 다 없애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국민들께서 군을 걱정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병들이 감염된 것을 두고 백신을 왜 가져가지 못했냐라는 책임 규명을 두고 오만 탓, 우기, 기후 탓, 질병청 탓, 각종 탓을 했었던 이 국방부, 특히 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한다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멤버 출신 전재우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나 그랬듯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부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그 가운데 수감자가 숨지는 것도 군이 모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고 이중사 2차 가해 혐의자가 구속 수감이 됐는데 국방부 미결 수용시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방부 영내에 피의자가 사망한 건 처음입니다. 대낮에 벌어진 상황임에도 군사경찰 상주하는데 제때 발견 못했고 국방부는 브리핑도 없고 유감 표명도 안 했고요. 서욱 장관은 공식 보고도 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명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파악해본기로 군 수용시설에서 감시 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수용자를 관리하기에 민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군 기강이 이안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가 수용실에서 이게 유족 핑계 대면서 쉬쉬하고 말 못하는 상황입니까? 강한 질타가 있었고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서욱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영내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전 국민한테 상처를 주었던 이 공군 부사관 문제의 가해자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차 가해 여부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이 재판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졌어요. 이것이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서욱 장관이 한 이 집무실에서 2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정도까지 이 군대 내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 그 아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들 이제 야당 의원들 질의를 하니까 뭐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던 만큼 이번 계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서욱 장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질 조치가 이루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재현 의원이 언급했던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정의를 선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구별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